네, 안녕하십니까. 상속증의 전도사 나초로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 4회차입니다.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바로 직전 시간에 미국의 평생 유산 면제 한도를 잠깐 찾아보다가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도 가끔씩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1399만 불이 유산 면제 한도다. 거기다 현재 환율 1350원에 1400원 좀 떨어져 있죠. 그렇게 계산하면 약 200억까지는 징여세 상속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 들어가면요. 대부분의 세목은 관련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세율을 고받는다. 세율에 곱해지는 대상을 여러분들 저희 쪽 용어는 과세 표준이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세율을 고발해서 과세한다. 수입은 상속재산이고 비용은 상속부채와 공제다. 우리 세금 체계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논리를 이해한다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소음자 T를 저희가 이제 세율로 하는 거고, 이게 뭡니까? 세액이잖아. 근데 계산을 했어. 산출을 했기 때문에 산출세액이라 보는 거야. 그러면 세율에 곱해지는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여러분? 수입에서 관련된 비용을 빼는 거야. 관련된 비용 또는 상속은 상속 공제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양도세 수입이 뭡니까? 양도가액이야. 양도가액에서 관련된 비용이 대표적인 지자가 뭡니까? 취득가액이잖아. 그 다음에 관련된 필요경비다. 이걸 빼면 뭡니까 여러분? 뭐죠? 여기에서 이게 양도차익인가요?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 관련된 거 쭉 빼면 양도소득금액, 소득공제 빼면 과세표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징여에 있어서 수입은 뭐야? 징여가액이잖아. 관련된 비용은 뭡니까? 예를 들어 승계하는 채무나 징여 공제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 테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상속세 계산 구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은 계산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쭉 계산한 거라는 거야. 계산 구조에 따라서. 얼마나 찾아보기 쉽습니까? 상속세 계산 구조라는 것은 관련된 수입에서 총 상속재산, 본래, 간주, 추정, 그다음에 비과세, 과세가액 공제법이자, 그다음 사전 징여재산까지 더하잖아. 상속인은 10년, 상속 외이자는 5년. 이때 있던 사전 징여에 따른 세금은 징여 세액공제로 차감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들어갔다가 차감을 해준다.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묻는데, 예를 들어 10억을 사전 징여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징여서 2억을 내잖아요. 2억. 근데 여기 한계세율 50%야. 그러면 5억 빼기 2억이니까 추가 납부세액이 3억이 나오는 거야. 이게 사전 징여 재산이 상속세에 합산이 됐었을 때 불리한 점이라는 거잖아. 상속공제, 간평수수료,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보자, 산출세액의 세액공제, 그 다음에 납부세액이다. 분납, 연부연납, 물납이 있다. 이 계산구조. 이렇게. 자, 상속 계산 구조의 인적공제를 잠깐 보면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이죠. 예. 그 다음에 일괄공제를 보통 일반적으로 적용하잖아. 2억에 그 밖에 인적공제와 5억 중에 일반적으로는 5억이 더 커. 그래서 일괄공제를 5억이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요. 우리가 상속인 중에 혹시 이제 미성년자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그 밖에 인적공제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게 한 1-20% 확률 정도로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장애인이 있어버리면 1,000만 원의 기대여명 연수까지 곱해버린다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50세가 있어. 근데 여성이야. 여성의 기대여명이 현재 86세 정도 되거든요.
그럼 86세에서 56세를 빼자. 그러면 36세 곱하기 1000만 원 해봐. 여러분 벌써 3억 6천 돼버리죠. 네? 거기다가 장애인 공제는 자녀 공제가 중복 적용돼야 하는데 되잖아. 3억 6천에 5천만 원 이렇게 4억 돼버리네. 네, 이렇게 그분이 또 이렇게 따져보셔야 된다. 그래서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하는 거예요.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다가 배우자 법적 지분 30억 한도를 해주죠. 여러분 30억 한도를 만약에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재산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돼? 모수에다가 곱하기 배우자에다가 자녀가 2명만 있다고 칩시다. 1 플러스 1 분의 1.5가 30억이 되려면 이 모수가 얼마가 돼야 돼 여러분? 모수는 30억 곱하기 1.5분의 3.5인가요? 네. 이게 얼마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70억이 되잖아. 그래서 배우자 공제를 30억을 최대한 받으려면 자녀가 2명을 가정했을 때 70억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아버님 재산이 30억이야. 이것을 배우자한테 다 상속을 하면 30억이 다 공제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배우자 법적 지분까지만 된다라는 거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극대화하는 것이 절세가 일단은 되잖아요. 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배우자 법적 상속 지분까지는 배우자한테 주셔야 된다. 배우자 상속의 폐지에 따른 이야기가 이번 대선 기간에 나왔습니다마는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을 통해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될지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여러분 이연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거야. 실질적인 세금의 절세 효과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가업상속공제 2007년도까지 불과 1억에 불과했던 게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300억, 400억, 600억까지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잖아. 자, 금융재산 공제는요. 현재 2천만 원 이하이면 100% 되는 거야. 초과가 되면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과 2억 한도로 해서 된다. 그다음 동호주택 상속공제는 6억 원 한도로 피상속인이 1주택인 경우에 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를 해야 되는 거죠. 또는 1주택 공동명의까지 허용을 한다라는 거야. 상속공제 한도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 이 테마가 상속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했거나 아니면 상속 포기로 인해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는 재산가액 빼고요. 그 다음에 사전 증여한건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는 뭐냐면 본래의 상속인이 오리지널 상속인이 상속받을 때 물려받은 재산을 한도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물려받은 재산을 한도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본래의 상속인이.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는 것을 어떻게 해? 빼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뭐야? 상속 받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 증여한 걸 빼겠다라는 거야. 그 의미가 거기 있는 거야. 이게 오리지널 본래의 상속인이 상속 받을 때 재산 한도로 계산해. 그럼 본래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상속 받을 때가 아닌 그 전에 사전 증여 받은 거 빼잖아. 그래서 상속공제 한도를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취지를 이해를 하면 쉽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상속공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0억, 없는 경우는 5억, 단독 상속인 7억이다. 이렇게. 자, 여러분 오늘은 상속세 계산 구조에 대해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상속공제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